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전력 분배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윌킨슨 전력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킨슨 디바이더는 T 분배기 중 임피던스 정합 두 번째 구조를 가지고 활용하는데요. 출력 포트의 임피던스 정합과 출력 포트 사이의 격리 특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T 분배기 두 번째 구조에서 출력 포트 사이에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런데 저항을 연결할 때 위상차가 0도여야 되기 때문에, 위상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분의 파장되는 선로 부분을 이렇게 휘어서 저항을 붙이는 공간을 마련해서 포트를 위쪽으로 빼주게 됩니다. 이때 이 저항 I 값은 EZ0가 되도록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윌킨슨 분배기가 되고요. 윌킨슨 분배기의 S 파라미터 특성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살펴보면 S11, S22, S33 모두 제로입니다. 즉, 세 개의 포트는 모두 임피던스 정합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S23와 S32가 제로다 라는 것은 두 개의 출력 포트인 2와 3 사이에 격리가 되어 신호가 전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T 분배기에서는 이 포트에서 들어온 신호 중에 4분의 1이 3번 포트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반사되고 나머지 2분의 1이 입력 포트 1번 포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윌킨슨 디바이더에서는 출력 포트로 들어온 신호가 입력으로만 넘어가고 출력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입력된 신호가 S21과 S31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J, 즉 J라는 거는 이제 위상이 90도 지연돼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호 전력이 2분의 1, 즉 S 파라미터는 전압이나 전력값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고 얘를 제곱을 하면 전력이 돼서 2분의 1로 동등하게 분배됨을 의미합니다. 윌킨슨 디바이더의 기본 구조는 T 디바이더의 두 번째 임피던스 정합 구조를 활용한 것이고, 출력 포트 사이에 저항을 추가하여 출력 포트들의 임피던스 정합과 격리 특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동작 주파수가 2.4GHz, PCB는 FR4 기판을 사용하였고요. 이때 50Ω 선론이 1.459mm, 그리고 70.75mm 4분의 파장되는 이 부분, 이 선로폭은 0.769가 되고 선로 길이는 17.68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출력 포트 사이의 저항에는 EZ0니까 EZ0는 100Ω 저항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4분의 파장 길이가 4분의 파장이 되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계 특성을 보면 S11은 마이너스 45.53dB, 즉 원포트가 임피던스 정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S22와 S33가 마이너스 50dB 이하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출력 포트도 임피던스 정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은 대역 특성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S21과 S31은 마이너스 3dB로 두 개의 신호 포트에 동일하게 나누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S32 경우는 격리 특성인데 마이너스 53dB에서 2포트에서 3포트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디바이더에 비해서 출력 포트의 임피던스 정합이 잘 되어 있고 출력 포트 사이의 격리 특성이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T 디바이더가 아니라 이제 윌킨슨 디바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T 디바이더 예제에서는 이제 공진 주파수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중심 주파수를 2.4GHz에 맞춰서 튜닝한 상황입니다. 이 길이를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 공진 주파수가 움직였으면 4분의 1 파장 길이를 조절해서 2.4GHz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윌킨슨 디바이더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윌킨슨 디바이더를 요와 같은 구조로 놓게 되면 가로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는 이제 우수 모드, 기수 모드 방법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수 모드, 2번 모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출력 포트, 2번 포트와 3번 포트에 동일한 신호, 동일한 위상을 넣어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우수 모드가 되는 거고요. 기수 모드, 오드 모드 같은 경우는 신호의 크기는 동일한데 위상이 반대인 신호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분 모드, 우수 모드, 기수 모드 해석법은 각각 해석을 한 후 두 모드를 합치면 플러스 시키면 포트 2의 전압은 플러스니까 이 V가 되고요. 포트 3은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제로가 됩니다. 즉 2번 포트로 신호 넣었을 때 해석이 나오는 거죠. 3번 포트로 넣는 신호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를 넣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대칭 구조의 회로를 해석할 때는 우수 모드, 기수 모드를 해석하게 되는 거고요. 우수 모드인 경우 플러스 동일한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운데 중심부는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심부는 가상적으로 오픈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기수 모드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입력하기 때문에 플러스인 신호가 마이너스인 신호 사이에는 항상 제로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은 가상적으로 단락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게 되고요. 이 입력 쪽은 원래 Z0였는데 Z0를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병렬 회로가 돼서 각각 EZ0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수 모드를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 우수 모드에서 분기점에서 바라본 입력적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를 Z인이라고 바라볼 때 회로는 이 저항 쪽으로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가 흘러가지 않고요. 입력 포트 1 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포트 1으로 흘러갈 때 이 중간에 있는 ZC인 선로가 4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이 4분의 파장을 이용해서 임피던스 매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Z0와 Z0 사이에 매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ZC는 루트 2 Z0가 됩니다. 두 번째 기수 모드인 경우는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중심부가 단락 상태입니다. 4분의 파장이 지나서 단락이면 4분의 파장을 당겨오면 이쪽에서 포트 1을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오픈,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호는 들어가서 저항 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저항 쪽으로 흐를 때 이 R과 입력의 Z0가 동일한 임피던스 매칭이 되기 때문에 윌킨슨 디바이더에 사용되는 저항 R은 EZ0를 갖게 됩니다. 다음 두 출력 포트가 아니라 입력 포트에서 바라본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입력 포트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두 개의 분기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Z-in2와 Z-in3를 바라본 임피던스가 되겠고요. 상하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두 입력 임피던스는 동일합니다. 이를 쭉 계산을 하면 Z-in은 이제 Z가 제로 되는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T 디바이더 살펴볼 때 이 분기점을 바라본 임피던스가 동일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Z0의 2배인 EZ0가 되어야 되고 EZ0와 Z0의 임피던스 정합으로 위해서 루트 2 Z0가 되어야 된다 라고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윌킨슨 디바이더에서 이 중간에 이 Z0인 저항을 값을 쓰고 이 4분의 파장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가 이 루트 제로가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윌킨슨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다중 출력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이 이론적인 다중 구조입니다. 선로는 앞서는 우린 두 개의 출력이기 때문에 루트 2 n이 두 개의 출력의 Z0 근데 n 개의 출력이면 루트 n의 Z0가 쭉 됩니다.
이 이론적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출력된 포트마다 저항들이 연결되게 되는데 이 저항들이 모두 한 점에 연결되어야 되고 위상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PCB처럼 평면 구조에서는 이와 같이 건너뛰어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이론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구현은 투포트 출력을 갖는 윌킨슨 파워 디바이더를 연결해서 증가시키면서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분배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윌킨슨 파워 디바이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